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천 들어갑니다. 예! 설레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저는 진짜 2배까지도 보거든요. 2배? 네. 제 아는 누나의 네. 신랑이 으로 한 3억 벌었습니다. 3억.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덤에 오르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네. 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좀 저를 축하해 주셔야 될 일이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오늘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네. 좋은 종목 한 개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예. 네. 우리 2021년도 상반기 혹은 앞으로 한 2, 3년간은 몇 가지만 분야별로 한 가지 좀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좋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이제 D램을 만드는 메이커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세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D램 생산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설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 한계치가 왔을 때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D램 가격이 올 한 해 동안 한 18%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충분히 실적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에서 기아차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지난달이죠. 1월 달에 사상 최대 그 판매 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올 한 해 자동차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성장주 관점에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카카오만큼 미래 성장성이 좋은 회사가 있을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지금 카카오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된다면 그 2대 주주로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득도 조금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이제 2월 24일 기준으로 유상증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라든지 생산을 위해서 설비를 새롭게 더 늘리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수소전지, 두산퓨어셀, 풍력, CS윈드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한 이후에 유상증자 직후부터 주가가 급등했던 모양새를 보여줬었거든요. 하나솔루션도 2월 중순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좀 주목해 보시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들어가네요. 하나 솔루션. 네. 해결책을 들고 온다. 일단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30%는 위로 봐야 됩니다. 네. 주변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들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맞죠. 앞으로 이제 이 업종, 특히 하이닉스면은 반도체 업종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초입 부분인데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하나솔루션은 본격적으로 설비가 완성되고 들어오는 주문들을 받아내면 어떻게 될지, 이 미래를 생각해 보신다면 업사이드 위로 지금 주가가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현대차는 유서방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지 이 사람아. 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라기보다는 수소차 브랜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쟁사가 이제 일본의 토요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보급 대수가 아직 3%밖에 되지 않습니다. 97%는 아직까지 내연기관, 저희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대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그거였어요.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파리 기후협약에 회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미국도. 미국이 이제 탄소 에너지 쓰던 것을 온실가스를 한 25%, 6% 감축하겠다고 했고 유럽은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쯤 되면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이제 등록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는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2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완성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22년 내년까지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2차 전지 소재주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2023년부터는 완성차 업체들,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을 더 주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5년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을 이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 헝가리 공장에서 재생산 처리를 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업체들도 조금 한 2025년 후로는 조금 더 좋아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